요즘 이번에 들어온 신랑들 예.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새 타임 이제 신랑분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참 재미있는 케이스 한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신랑들 여기 와서 처음에 결혼 맞선 보고부터 쭉 해서 일체 술을 못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면은 해산물 시켜놓고 그렇죠. 맥주를 한 잔 하든 소주 한 잔을 하든 딱 한 병만, 소주는 한 병만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술을 못 먹어요. 그 두 분이서 술을 한 잔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하자 그랬는데 한 잔 딱 받고 안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으니까 보통 이제 신부들 그런 자리에는 베트남 여성들도 어떤 파티나 이런 자리에는 남편들 술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제일 첫 잔에 서로 신랑들끼리 주고받자 한 잔. 그 다음 잔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 와이프가 따라주는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와이프가 따라주니까 또 마셨어. 좀 이따가 또 따라줘요. 그래갖고 신랑분이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게 자꾸 와이프가 따라주니까 찔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와이프가 따라주니까 더 못 먹겠네요? 이러다가 내 술 끊어야 되겠는데요? 그냥 그러고 슬쩍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해산물집에 가잖아요. 그 해산물집에 가고 첫날은 우리 다금바리 회를 시켜 먹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새우회하고 랍스타를 먹는데 뭐 맥주 한잔 하실래요? 내가 소주 한잔 하실래요? 하니까 안 먹는데요. 아예? 왜요? 오늘 같은 날 맥주 한잔 하든 맥주를 간단하게 한잔 하시죠? 하니까 아니요 그래요. 왜 그래요? 하니까 어제처럼 와이프가 계속 자기한테 술을 따라주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 술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와이프인지, 근데 이분이 간다고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술을 자주 먹는 분도 아니고, 술을 뭐 어떻게 하다 친구들 모임에 먹고 소주 많이 먹어도 한 병 정도래요. 그날도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둘이서 조금 나눠 먹고 한 이 정도인데, 근데 그래도 신부가 한 잔씩 따라주니까 찔려가지고. 못 먹겠다 소리가 나오길래 그래서 내가 야 옆에 신부 참 고단수다. 그 남편 술 따라줘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가 그랬어요. 이제 신랑 술 안 먹는데요 하니까 대박 신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시킨 한 쌍이 결혼을 제가 깼어요. 화혼을 했어. 네. 결혼을 깼는데 왜 깼냐면은 이 신부가 신랑을 참 아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아하고 잘하는데 이 신랑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신부가 왜 어떤 본인이 모르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요. 그 지적을 하는 거에서 이게 잘못됐구나가 아니고 짜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반감을 갖고 좀 혼내면 완전히 왜 꾸중드는 사람 막 심각하게 이게 막 오래 가더라고. 그건 뭐냐? 혼자 개인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기는 분명히 신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3시간을 줬어요. 그 자유시간 가면 쇼핑센터 가서 이렇게 이제 갔다 오는데 이 3시간 동안을 시골에 자기 어머니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출발하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갔다 오냐고. 그래갖고 좀 혼을 내고 그러면 신랑 내가 혼내고 딱 돌아섰어요. 가고 나니까 신랑 앞에서 휴대폰을 탁 던지더래. 그 얘기 해놨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 신랑분도 그 신부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 신부도 좋아해. 지금 며칠 동안 이 신부를 불러서 내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부가 우리 통역한테 병원에 입원했대요. 왜요? 오늘 자기가 입원했대요. 쇼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 신랑분은 자기가 그렇게 약간 성격이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데 한국 와서 살기 힘들다. 그래서 신랑분이 파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예, 그분은 다시 이제 날짜 잡아서, 새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행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저희는 처음부터 이 진행 비용을 정해놔요. 뭐냐면은 이 진행 도중에 만약에 깨졌을 때는 신랑분이 얼마 내고 나머지 회사에서 부담하고 또 한국 돌아간 이후에 할 때는 얼마 내고 한다는 걸 모든 신랑을 다 약정서를 적어 놓습니다. 미리? 예, 미리 다 적어 놓고 그게 이제 성혼 특약서라는 걸 적어 놔요. 그리고 신랑분이 단 개인 아무 신부가 문제가 없는데 단순 변심일 때는 신부한테 위자료를 소정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얼마나? $2,000요, 저희들은. 그는 신랑분이 그 정도는 예의적으로 본인이 신부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로가 같이 회사하고 같이 새로 재진행하는 걸 전체적으로 저는 모든 신랑들을 다 성혼특약이라고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한 그날 작성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신랑분들도 그 방향 그렇게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일단은 어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부하고는 결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왜냐면은 한국 와서 그 신부는 자기 개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할 거니까. 신랑은 좋아하지만은, 모르겠어. 혼자 살아온 환경이 그랬던 건지 조금 신부가 밝고 좋아요. 밝고 좋은데 너무 개인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랑분 스스로도 한국 와서 살면은 조금 내가 머리 아플 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분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뒤늦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조금만 하면은 돌아서 자기 있는데도 탁 짜증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신부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파혼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도리가 아닌 어떤 분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부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한국 와서 살겠냐. 그러면 그대로 살면은 신랑분이 꾹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 아프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살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 가기 전에는 좀 다르다. 그때 최종적인 결정은 해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약간 그런 일 때문에 저한테 구독자분 중에 상담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켰어요. 저는 제 생각은 여기서 깨고 다시 파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켰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2달 있다가 저한테 연락 와서 한국 오니까 더 심해졌어요. 한국 오니까 더 심해졌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하고 녹을 좀 이제 깨놓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면 나 못 산다. 이혼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저한테 직접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제가 들어보고 결혼을 진행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하지 말으십시오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베트남 여성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여성을 만나러 온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어떤 여성이냐? 한국 결혼을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래요. 불법 체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불법 체류 비자 안 나오니까 본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서야 여기저기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 말 맞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비행기 표는 끄는 거 들어왔어요. 어제 저하고 여기 와서 만났어요. 만나고 이분은 혼자 뭐 달라 타고 뭐 이쪽으로 혼자 여행 간다면서 뭐 가셨는데, 그래서 그분도
일단은 어떤 분들 중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본인을 하소연을 하고 자꾸 본인들 하소연만 하고 내가 그걸 동조해 주길 바래요. 저는 상담을 하면 제가 할 말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신부가 이런 점이 안 좋은데 뭐 고치겠습니까? 그럼 고쳐보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안 되면 저는 과감하게 깨라 그럽니다. 근데 과감하게 못 깨고 그대로 한국을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